네, 이처럼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언어가 바뀔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본 적이 없는 전당대회라는 비판 섞인 말들도 나왔습니다. 상대를 향해 쏟아낸 독설과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주장과 배신자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조롱의 멸칭과 막말까지 봉합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과 함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 반면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야 된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청래 후보는 근거 없는 해당 행위라고 맞서며 당대표가 되면 김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완전히 진흙탕으로 마이너스 전당대회로 전락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의 비평도 후보 간 공격의 소재가 됐습니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외연 확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비판한 말에 정 후보가 노코멘트라며 언급을 피하자 김 후보는 이게 바로 당정 엇박자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지지층이 반면 행태를 보인다며 가세했습니다. 정청래를 찍어야 이재명을 재판에 붙일 수 있다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라며 과거 정치 행보를 들어 오히려 김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전화하고 투표해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감정 고유도 깊어지며 외관으로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저는요, 정청래 대표님 졌는데 흐뭇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정청래가 이렇게 빨리 거물이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청래는 이 선거가 본인이 질 줄 알면서도 이 선거를 지금 임하고 있구나. 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불리한 선거를 받아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으면요, 1인 1표제의 위력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정청래 대표는 저쪽에서 온 우주를 동원하고 온 관권을 동원하는 선거를 하더라도 당원들이 얼마나 저런 조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지 너무 선명해졌어요. 정청래라는 큰 정치인을 얻었고,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이라는 의리 있는 정치인을 얻었고, 이게 다예요. 결국 김민석이 당대표 자리에 오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지도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불거진 각종 불법 선거 의혹, 그리고 친석계가 쏟아부었던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대표 자리에서 밀려난 직후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용을 탈락시키고 최민희를 수석으로 여기에 이성윤과 한민수까지 최고위에 동반 입성시키는 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위원 3명 동반 사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승현의 논제 이 채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전국 당원대 최종 결과입니다. 당대표 득표수는 권리당원에서는 55.94, 44점, 당대표 득표수는 이렇게 나왔고, 최고위원 득표수가 뭐 이렇게 나왔고, 최민희가 제일 많이 나왔고, 대의원 김민석이 66.69 압도적입니다. 김용이 29.77, 한 30% 몰표가 나왔어요. 김용, 박선원 몰표 나왔습니다. 8,500표, 7,700표. 나머지는 3,000표 나오고 서미야 2,700, 최민희 1,955표. 야, 대의원에서는 최민희가 외면당했다기보다는 한민수, 이성윤으로 이 전략적인 투표를 한 것 같죠? 정청래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전략적으로 한민수와 이성윤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정청래 50.70, 김민석 49.30인데 이게 선호투표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5% 이상 차이가 났어요. 정청래가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이겼고요. 이성윤이 1위가 나왔습니다. 전략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시사타파님이 여론조사 때 정말 열을 올렸던 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전체 합산 김민석이 54.08, 정청래가 45.92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 김용 떨어졌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죠. 김민석이요, 선호투표제로 이겼어요. 이건 김민석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제로 했다면 김민석이 이겼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권위의 훼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래미 어워드 있죠? 얘네가 아시안 팝 부문상을 만들었다가 BTS의 보이콧으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권위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겁니다. 자, 상은요, 권위가 전부예요. 그 트로피 하나가 비싼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은 권위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래미의 권위가 BTS만도 못하구나라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앞으로 그래미의 권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훼손된 권위는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권력은 권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권위가 부족한 권력은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은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면 반대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됐습니다. 선호투표제 제안이 나왔을 때 김민석은요, 얼씨구나 환영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선호투표제를 환영하는 그 근거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짜쳤어요. 선호투표제를 해야 되는 근거가 뭐였냐? 이재명이 만든 유산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선호투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만든 거니까. 이거 반대하면 너 반명이야. 이거였어요. 공산당 같은 논리였죠. 이재명이 만든 걸 반대해? 너 반명이구나. 이래서 선호투표제가 또 진행이 된 거죠. 거기다가 소수결로. 자, 김민석이요, 당대표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김민석 당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과반으로 이겼어야만 하는 이 선거를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겨우 이겼다. 이 꼬리표는 굉장히 큽니다. 자, 김민석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다고 이 선거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죠. 우리가 이걸 주장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유심히 지켜볼 만한 이슈들 있는데, 이거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통일교 당원들에 대한 조사할 거냐,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투명하게 할 거냐, 이걸 먼저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연설에도 가짜 당원 타령을 막 하더라고요. 이긴 게 확실한 상황에서 끝까지 가짜 당원, 유령 당원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얘기를 굽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저러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자, 급조된 45만 당원들을 정리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사람들은 김민석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당원들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김민석은요, 정청래와 그 지지자들을 신천지로 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투명하게 조사하고 별게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김민석이 할까요? 안 할 겁니다. 통합과 화학을 빌미로 뭉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요, 예전부터 이중당적자들 걸러야 된다, 이 주장을 했었죠. 정청래가 먼저 이걸 주장해야 된다, 선수 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신천지가 민주당에 침투해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중당적자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선언을 하고 정리하라,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천지들은요, 이중당적 중에 어느 당의 당적을 정리할까요? 국힘을 정리할까요? 민주당을 정리할까요? 당연히 민주당 당적을 정리하겠죠. 민주당은 당원의 모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천지가 민주당을 쥐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국힘은요, 신천지가 우르르 몰려가서 몰표를 던지면요, 국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만약에 민주당에 침투해 있다면 이중당적 법적 조치 선언하고 당적 정리 유예 기간을 둔다면 신천지 당원들, 통일교 당원들은요, 민주당 당적을 먼저 정리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정청래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으면 신천지 공격도 좀 덜 받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정청래는 전당대회 내내 신천지 공격을 받았죠. 김민석이요, 이중당적이라든지 신천지 관련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요, 민주당에 침투한 신천지의 덕을 본 건 정청래가 아니라 김민석 아니냐, 이런 반증이 되는 거죠. 마지막 연설에서 김민석이 열변을 토했듯이요, 민주당 당원들 중 가짜 당원을 속아내는 작업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지명직 청년의 몫으로 뉴이즈맥 놈들을 지명하는지 또 지켜볼 거예요. 벌써 군침을 흘리는 B 인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정민철, 신인규 최고위원으로 지명될 거다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만약에 김민석이 둘 중 한 명을 지명한다면 지지율 폭락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장은 선거가 없어서 안 건드리겠지만요, 1인 1표제 무력화 시도를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벌써 송영길은요, 대의원 한 표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밑밥을 막 깔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민주당의 중진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대의원 1인 1표는요, 이재명 대표 시절 공약이었어. 1인 1표제 무력화 시도하는 놈들이 반명입니다. 김민석은요, 선호투표제로 당선이 됐어요. 사람들이 김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위가 훼손된 당대표라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라는 소리입니다. 당대표는요, 결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김민석이 잘못하면 지지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죠. 이미 권위가 훼손된 당대표인데 잘못하기까지에,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박살납니다. 당원들이요, 응원하는 기분이 아닌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방관자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페어플레이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만약이라는 거를 따지면 마음이 아프니까. 아마 내각 개편이 있을 거예요. 임미애 같은 애들 추접스럽게 김용 뽑아달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그러면 임미애 찍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전당대회 때 한번 출마하면 끝까지 사퇴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앞으로 당원 당규 고칠 때 신중하게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해서 완주 못하면 페널티를 주든가 다음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지,
무슨 지네끼리 짬짬이 해갖고 여태까지 인미에 찍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제 말 맞죠? 인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바보 된 거예요, 바보. 이런 인간들 다시는 선거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당원 단계 바꿔갖고 민주당 전당대회 도중에 하차를 하거나 사퇴를 하게 되면 민주당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세게 줄 수 있는 거 하면 쟤네들은 공천이 생명이거든요.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당원들이 그렇게 경북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연병을 하더니 한다는 게 김용을 찍어주십시오 하면서 사퇴를 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개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짓거리.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님이 웃으면서 19일 날 가겠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얘기하지만 다음 주 리얼미터 조사하면요, 대통령 지지율 빠져요. 지금 정청래를 지지하면 반명이라고 했죠. 정청래를 지지하면 반명이라고 떠주고 신천지라고 떠들었던 인간들, 민주당의 46%가 반명이냐? 니들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뼈에 사무치는 실수로 남을 거예요. 정청래를 지지하고 유시민을 까지 않으면 반명이라고 떠들었던 인간들, 정청래를 신천지몰이 했던 인간들, 민주당에 정청래를 지지했던 46%가 반명이야? 이게 나중에 선거 이제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정청래 후보 46% 없고 누가 봐도 정청래를 지지했던 46%는 이 선거는 해방 이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최악의 불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공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김선호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미운 게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게 다 이재명 픽이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금 43% 찍었어요. 최저치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면 불과 5월 달에 비해서 2달여 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18%가 빠졌어요. 다음 주쯤은 저는 40% 무너질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문조털레유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잠깐 청와대 초청해갖고 만나고, 그 문조털레유를 가장 앞장서서 까던 인간들, 아직도 최동석 같은 인간들 인사처장에 남아있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당원과 지지자들을 바보로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 19일날 본인이 밀은 김민석이 됐으니까 좋겠죠. 웃으면서, 정청래 대표님 속 없어갖고도 웃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가서 잘할 거예요. 그럼 됐다가라고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 지금은 개각과 인적 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진 당원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실망한 그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런 지지자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개헌 문제 오래 끌면요, 대통령 지지율 더 빠져요. 그냥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안 하세요? 진짜 묻고 싶어요. 4년 중임제든 연임제든 본인의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이재명 대통령,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 논란은 종식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밤새 바깥에 던 저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지 않습니다. 5년간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전 더 이상 이런 배신감 느끼고, 저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민주당답지 않은 이 정치 연임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기분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요. 저는요, 정청래 대표님 졌는데 흐뭇하더라고요. 아까 정청래 대표님이 울먹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흐뭇했어요. 야, 정청래, 내가 아는 정청래가 저렇게 거물이 될 줄, 이렇게 빨리 거물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쵸? 이제 정청래가 움직일 수 있는 민주당의 여론은 더 세진 거예요. 아니, 난 우리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빠른 시간에 맞다 보니까 대통령 거물이 대통령 후보가 돼 있네? 이번에 정청래 대표님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전당대회에서 제가 잘 봤어요. 본인이 억울해도 선호투표들 받아들이고, 본인이 억울해도 나머지 족발 그리고 뉴용 후보로 인정하자라고 받아주고, 본인이 불리한 거 다 받아줘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정청래는 이 선거가 본인이 질 줄 알면서도 이 선거를 지금 임하고 있구나.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구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있는구나. 거기에 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불리한 선거를 받아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여러분들 출마하지 않았으면요, 1인 1표제의 위력을 알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통과시킨 1인 1표제가 정말로 어떤 투표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말 맞죠? 정말 당원 주권 시대에 첫 치러지는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는 아무리 저쪽에서 온 우주를 동원하고 온 관권을 동원하는 선거를 하더라도 당원들이 얼마나 저런 조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야, 우리가 선거 내내 너무너무 짜증나고 대선보다 힘들고 선거 기간, 솔직히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되게 괴로웠었죠. 저도 되게 괴로웠어요. 왜 선거 기간에 괴로웠냐면요, 이렇게 불이한 장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뻔뻔함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국힘당을 비판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패거리식 정치로 한 사람의 정치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신천지, 반명, 이런 뭐 비밀 3자 연합,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분열, 반명, 신천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당내 선거에 위헌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당이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선거 치르면서 되게 고통스러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지 너무 선명해졌어요. 얻은 거는 정청래라는 큰 정치인을 얻었고,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이라는 의리 있는 정치인을 얻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의리 있는 김영환이라는 정치인을 얻었고, 박규현이라는 정치인을 얻었고, 이지은이라는 정치인을 얻었고, 이모경이라는 정치인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